새벽 라이언 제약 본사 앞에는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본사 전광판에 짧은 속보가 번쩍하고 떠올랐다. 라이언 제약 회장 전대호 교통사고로 사망. 정하은이 걸음을 멈추고 그 화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다. 전 회장이 죽었다고? 준호는 입술을 꽉 다물고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끝까지 진실말 안 하고.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가 맞는데 어딘가 마음이 걸렸다. 며칠 전 공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전대호의 펜트하우스에서 하은과 준호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여긴 그들이 가장 증오했던 전대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정하은 앞으로. 하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어떤 진실은 말하면 죽고 어떤 거짓은 말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너라면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J, D, H.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준호는 비웃듯 말했다. 이 사람은 악당이야, 하은씨. 죽기 직전까지도 변명만 남기네요. 하은은 대꾸하지 못했다. 전대호가 남긴 문장은 변명 같으면서도 숨이 막히는 진실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펜트하우스 입구에 경보음이 울렸다. 삐삐삐. 복면 무장 인원들이 들이닥쳤다. 총구가 두 사람을 향해 일제히 맞춰졌다. 한상진이 경악하며 외쳤다. 안 돼. 벌써 이사회가 움직였어. 준호는 하은 앞을 막아섰다. 총성이 터지려던 그 순간 사이드 문이 경첩이 파열되며 강력한 충격음과 함께 문 전체가 안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단단한 체격의 남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 뒤를 따라 삼두호위가 전술 대형으로 퍼지며 전진했다. 윤상철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여긴 너희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순식간에 세 명의 적이 바닥에 쓰러졌다.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하은과 준호의 표정은 당황으로 변했다. 이들은 전대호의 부하였기 때문이다.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들 전대호 쪽 사람이죠? 윤상철은 대답 대신 전대호의 비공개 문서를 꺼냈다. 비공개 보안명령 0번. 내 사망 또는 실종 시 윤상철 보안팀장은 정하은 정하윤 김준호를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다. 준호의 표정이 딱 굳었다. 하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가 혼란스럽게 떨렸다. 우리를 보호하라고요? 윤상철은 총성을 잠재운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이 전 회장님을 악인으로 알고 있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2년 전부터 이사회 회장에게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은과 준호 모두 얼굴이 굳었다. 준호가 되물었다. 감시요? 윤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회장님은 직접 움직이는 순간 모든 행동이 이사회 회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잔인한 척해야만 했습니다. 하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건 우리에게 보였던 모습도? 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47초 실험을 멈추기 위해선 이사회 회장의 신뢰를 잃어선 안 됐으니까요.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윤상철은 조심스럽게 폴더 하나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문서 속에서 하은은 즉시 법률 위반, 위조 흔적, 이중 승인 라인을 발견했다. 그녀가 경악하며 말했다. 이 승인 서명, 전 회장 이름으로 돼 있지만 문서 자체가 조작돼 있어요. 준호도 숨을 멈췄다. 그럼 전 회장은 실험을 진행한 게 아니라? 하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오히려 막으려고 했던 거야. 누군가 그의 이름을 이용했어. 이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이 미세하게 무너지는 듯 흔들렸다. 악당이라고 믿었던 얼굴은 사실 진실을 덮기 위해 가면을 쓴 사람이었다. 총격전 속 도망치는 길에서 윤상철과 삼두호위는 완벽하게 하은과 준호를 보호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가
두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전대호는 악당이 아니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악당인 척한 사람이었다. 이 순간 하은은 눈을 감고 짧게 말했다. 전 회장님이 왜 우리를 보호 대상으로 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분이 감추고 죽은 진실, 우리가 밝혀야 해요. 준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버지의 죽음도, 하윤 누나의 억울함도, 전 회장의 진짜 의도도 모두 끝내죠. 윤상철이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이제 전 회장님의 싸움을 당신들이 이어가야 합니다. 흩날리는 비 속으로 6명의 실루엣이 어둠을 가르며 달려간다. 빗물에 젖은 도로 위를 전략영국 비밀 차량 2대가 속도를 높여 달리고 있었다. 앞차에는 윤상철, 장동혁, 하은이 탔고 뒷차에는 준호, 김태연, 박무진, 한상진이 탔다. 차 안은 무겁고 뜨거웠다. 준호가 무전기로 말했다. 하은씨, 전 회장이 연기였다는 거 정말 믿기십니까? 하은은 문서 뭉치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문서는 조작이 맞아요. 우리가 알던 악당 전대호는 누군가 만든 얼굴일 수도 있어요. 윤상철이 짧게 덧붙였다. 전 회장님은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고 싶던 행동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준호는 침을 삼켰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건?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겉모습? 연기였던 거죠. 도착한 세이프하우스 넘버 47은 낡은 공장 외관이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고급 보안 센서, 군용 서버, 의료 장비, 전대호의 흔적이 남은 자료 테이블. 이곳은 전대호가 생전에 비밀리에 만든 생존 거점이었다. 하은과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가 물었다.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한상진이 대답했다. 회장님도 일부러 나에게조차 숨기던 곳입니다. 윤상철이 천천히 말했다. 전 회장님은 누군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누구죠? 세이프하우스 옆방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푸석한 머리, 환자복 대신 편안한 옷. 얼굴은 한층 수척했지만 분명 살아있는 정하윤이었다. 하은은 입술을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컥했다. 하윤 언니? 하윤도 멈춰섰다. 하은아? 둘은 망설임 없이 서로의 품으로 달려갔다.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졌다.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회장님이 나 먼저 구해주셨어. 언니, 죽은 줄 알았어. 정말 죽은 줄. 하윤은 하은의 손을 잡은 채 말했다. 아니야. 전 회장님이 내가 여기 도착할 때까지 계속 몸으로 막아줬어. 그 말에 준호조차 말문이 막혔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전 회장이? 윤상철이 덧붙였다. 전 회장님은 정하윤 씨를 가장 먼저 이곳으로 대피시키셨습니다. 이사회 회장의 손이 닿기 전에. 하은의 눈이 커졌다. 언니를 먼저? 세이프하우스 창고 구조 깊숙한 곳에 무겁고 묵직한 금고 하나가 있었다. 윤상철이 말했다. 전 회장님의 모든 진실은 이 금고 안에 있습니다. 금고 앞엔 4개의 손바닥 인식 패드가 있었다. 하은이 파란 불빛 아래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정하은, 정하윤, 김준호, 윤상철. 하윤이 놀랐다. 내 이름이 왜? 윤상철이 대답했다. 전 회장님의 결정입니다. 당신은 이 실험의 진실을 말할 유일한 생존자니까요. 하은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전 회장님은 우리가 여기에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이제 열어봅시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4명은 각각 자신의 패드 위에 동시에 손을 올렸다. 삐삐삐. 사인 인증 완료. 잠금 해제됩니다. 금고 문이 무겁게 열리기 시작했다. 안에는 47초 프로젝트 초기 문서,
서명 위조에 대한 내부 메모, 김도연 관련 진실 조각, 정하윤 유료 기록 원본, 녹음 장치와 USB 다수,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하윤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보고 입술을 떨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처음 쓰러졌던 그날 기록인데 왜 여기 있어? 하은이 낮게 말했다. 전 회장님이 언니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김도연의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손이 힘없이 떨렸다. 내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네. 전 회장, 그 사람. 윤상철이 단단하게 말했다. 전 회장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을 전부 담아서 여러분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야겠네. 전 회장님의 마지막 선택을. 하은은 USB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47초 실험의 원본 서버 주소야. 이사회 내부에 있어. 준호도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진실을 빼내서 세상에 공개하는 것. 윤상철이 낮게 말했다. 전 회장님의 전쟁 계획.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이프하우스 내부에 있는 금고에서 파일을 꺼낸 뒤 4명은 잠시 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평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벽에 설치된 보안 모니터가 깜빡였다. 삐삐삐. 김태현이 다급하게 외쳤다. 들어왔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태연이 빠르게 몇 개의 영상을 띄웠다. TV, 뉴스, 온라인 포털, 댓글창. 모든 곳에서 하나의 같은 프레임이 쏟아지고 있었다. 속보. 정하윤 의사. 환자 사망 은폐 정황 포착. 정하은 김준호. 실험 자료 빼돌린 공범 의혹. 라이언 제약 회장 전대호 사망. 사망 직전 파일 삭제 시도. 전대호 정하윤 커넥션. 하은은 숨을 멈추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언니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어. 하윤은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또 시작이야. 이사회. 그 사람들. 날 2번 죽이려고 해. 준호는 화면을 보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 자식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 않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상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었다. 이사회 회장의 기본 전략입니다. 증거보다 먼저 여론을 장악하는 것. 태연이 다음 화면을 켰다. 속보 검찰, 정하윤 정하은 김준호에 대한 긴급 참고인 소환 예정. 관계자 연락 두절 잠정. 하은이 충격에 입을 크게 벌렸다. 그녀가 분노하며 말했다. 우린 잠적한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범인처럼 만들고 있어.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은 씨, 이건 그냥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끝내려는 거예요. 윤상철은 냉정하게 정리했다. 이 사회는 정하윤은 환자를 죽여 숨겼고 정하은과 김준호는 내부 자료를 빼돌린 공범, 이렇게 만들어 여론을 선점할 겁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하은이 빠르게 언론 화면을 분석했다. 그녀의 법률가적인 시선이 살아났다.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수사 절차를 전혀 맞추지 않은 보도예요. 피해 사실, 공표,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프레임. 모든 게 엉망이에요. 파일을 찾아보며 하은이 결론을 내렸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제거 작전이에요. 준호가 숨을 들이켰다. 제거? 언론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이사회 회장의 명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정하윤은 몸을 움츠렸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또 실험실로 끌고 갈 거야. 죽은 목숨처럼. 하은이 하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단단하게 말했다. 아니, 이번엔 우리가 당하지 않아. 갑자기 세이프하우스 내부 통신기기가 울렸다. 딱 한 문장만 떴다. 발신자 이사회 회장 윤상철, 내게 돌아오게. 순간 공기가 멈췄다. 장동혁이 긴장하며 손을 비볐다. 형님, 이거 함정입니다. 한상진도 멀리서 중얼거렸다.
이사회가 상철 팀장을 직접 회유한다고? 그리고 곧이어 또 메시지가 떴다. 이사회 회장, 너의 자리는 원래 내 옆이었다. 전대호는 없어졌다. 이제 소속을 다시 정해라. 하윤이 떨렸다. 이 사람, 무슨 소리를? 윤상철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고민하는 듯한 흔들림이 스쳐갔다. 준호가 그걸 보고 긴장했다. 윤 팀장, 혹시 진짜로? 윤상철이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전대호 회장님의 사람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멈췄다. 그러나 윤상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 전 회장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지칭한 사람들, 그게 여기 있는 당신들입니다. 하은의 눈이 촉촉해졌다. 김태현이 갑자기 외쳤다. 침입. 세이프하우스 외부에 PMC 병력 8명 접근 중. 박무진이 재빨리 창문을 보며 말했다. 한상진 국장, 장비 챙기세요. 여기 털릴 수 있습니다. 한상진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하윤 쪽을 보고 소리쳤다. 하윤 씨, 뒤로. 절대 앞에 서지 마세요. 윤상철은 짧게 명령했다. 전원, 2층 방어 위치로 이동. 정하윤 보호 최우선. 하은은 숨을 골라 외쳤다. 준호 씨, 언니는 제가 지켜요. 진실은 절대로 이 사람들 손에 넘어가선 안 돼요. PMC가 세이프하우스 문을 폭파하려는 순간 정확한 반격이 시작됐다. 세이프하우스 1층과 후문에서 총성이 잦아들자 잠시 숨소리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곧 한상진이 들고 달려온 태블릿의 경보음에 깨졌다. 삐삐삐. 한상진이 급박하게 외쳤다. PMC 추가 투입 확인. 이번엔 2차 부대. 대략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하은이 놀라며 외쳤다. 10명? 아직 첫 공격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한상진은 실내 지도를 펼쳐 벽에 투사했다. 이사회가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이프하우스는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에요. 덫입니다.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려고 온 거네요. 한상진은 숨 고를 틈도 없이 즉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탈출 작전으로 전환합니다. 윤상철이 고개를 돌렸다. 경로는? 한상진은 손짓으로 평면도를 확대했다. 붉은 라인들이 나타났다. 정면은 막힘, 후문은 매설된 지뢰로 차단, 지붕은 저격팀 포착, 남은 건 한 군데뿐입니다. 그는 세이프하우스 구조도로 손가락을 튕겼다. 여기, 전 회장님만 알고 있던 길, 보급로 4번 통로. 하은이 숨을 들이쉬었다. 전 회장님이 만들어둔 비상용 길. 한상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사회가 절대 모르는 길입니다. 전 회장님이 만약 자신이 죽으면 이 길로 이 사람들을 이끌라고 했어요. 하은과 준우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세이프하우스 벽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쾅! 금속문 일부가 휘어지고 먼지가 터져나왔다. 김태현이 소리쳤다. 2차 부대 돌입 시작. 동시에 드론 한 대 접근 중입니다. 박무진은 총기를 점검하며 말했다. 이제 시간 없어. 상진 국장,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상진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보급로 4번 통로로 이동. 차량 탑승 후 제형 연구동으로 직행 2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준호가 물었다. 제형 연구동. 그게 전 회장님의 마지막 장소죠? 한상진이 대답했다. 그래요. 여기는 더 버티면 죽습니다. 하지만 제형 연구동은 전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감시망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세이프하우스 1층으로 PMC가 다시 들이닥쳤다. 윤상철이 맨 앞에 서며 말했다. 전원 뒤로. 시간은 우리가 번다. 장동혁이 앞섰다. 우리는 방패입니다. 뒤는 맡기세요. PMC 한 명이 코너를 돌자마자 장동혁의 무릎차기가 턱을 강타했다. 쾅!
바닥에 나가 떨어진 PMC 위로 박무진이 이어받아 권총을 회수하고 무장 해제했다. 김태현은 후방에서 외쳤다. 또 오른쪽. 2명 접근. 윤상철은 몸을 날려 PMC의 총목을 꺾고 벽으로 내리꽂았다. 파직. 전기 충격음과 함께 PMC가 쓰러졌다.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한상진은 뒤쪽에서 4사람을 이끌며 최적의 이동 루트를 계산했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은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드론이 열감지 시작했어요. 왼쪽 복도, 오른쪽 문 뒤. 여기서 바로 아래 창고 통로로 내려갑니다. 언니 따라와요. 하윤은 숨이 가빴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호가 뒤에서 하윤을 보호하며 이동했다. 한상진이 오래된 금속문을 열자 숨겨진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여기입니다. 전 회장님이 만든 유일한 몰래 빠져나가는 길. 이사회도 모르는 길이에요. 하은이 놀라며 물었다. 전 회장님은 정말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한상진이 대답했다. 그분은 당신들이 이곳까지 도착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우리? 당신 정하윤 씨. 유일한 생존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 나. 윤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니 살아야 합니다. 이 통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PMC가 뒤를 바싹 쫓아왔다. 김태현이 외쳤다. 팀장님, PMC 3명 진입. 트랩 카운터 시작합니다. 박무진이 소리쳤다. 문 닫아. 시간 없어. 한상진이 외쳤다. 전원 통로 안으로 들어가. 막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쾅! 세이프하우스 벽이 무너지고 이사회 PMC가 몰려드는 모습이 뒤에서 연기와 함께 보였다. 한 발만 늦었으면 우린 죽었어. 윤상철이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보급로 4번 통로 끝에는 박무진이 미리 움직여 세워둔 차량 2대가 있었다. 탑승하세요. 더 늦으면 추격 옵니다. 전원 탑승했다. 박무진이 급발진했다. 뒷차엔 윤상철, 장동혁, 한상진, 준호가 탔고 앞차엔 하은, 하윤, 김태현이 탔다. 차량 2대가 어둠 속으로 도주했다. 엔진음이 울리는 차 안에서 한상진이 지도와 자료를 펼쳐들어 빠르게 설명했다. 우린 지금 전 회장님의 마지막 장소인 제영연구동으로 갑니다. 준호가 물었다. 왜 거기죠? 전 회장님이 감시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곳은 그곳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진실이 있는 거죠? 한상진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회장님은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거기에 숨겼습니다. 실험의 근원도 당신들 3사람을 지키기 위한 증거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상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분은 당신들이 이곳까지 살아오길 바랐어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두운 공장지대 제영연구동 앞에 2대의 차량이 멈춰섰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버려진 폐건물이었다. 박무진이 문을 내리며 물었다. 여기 맞는 겁니까? 겉보기엔 그냥 폐건물인데. 한상진은 손전등을 켜며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겉만 폐건물이지 여기가 47초 실험의 시작점입니다. 전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감시를 피하던 바로 그곳. 하은과 준호의 눈빛이 동시에 굳었다. 하윤은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기억나? 이 냄새. 여기 내가 처음 실험 받았던 곳이야. 하은이 하윤의 손을 꽉 잡았다. 제영연구동 내부로 들어서자 녹슨문이 소리를 내며 열려 어둡고 차가운 내부가 드러났다. 윤상철이 먼저 들어가 전방을 확인했다. 장동혁이 후방을 지키고 김태현이 플래시를 켜며 따라갔다. 하은은 연구동 내부 곳곳을 둘러보며 말했다. 전 회장님이 여기까지 찾아오면서 감시를 피해 다녔다는 거죠?
한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 회장은 전 회장님의 모든 이동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큼은 전 회장님이 직접 전력 차단을 해서 감시가 불가능했어요.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 여기가 전 회장님이 유일하게 진짜 얼굴을 보일 수 있었던 곳이네요. 제형 연구동 건물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실험실 뒤편 벽처럼 보이던 곳에 작은 홈이 있었다. 윤상철이 손을 대자 철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안쪽엔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그 벽 전체를 뒤덮은 수백 장의 메모가 있었다. 하은은 숨이 멎은 듯 벽 앞으로 다가갔다. 벽에는 전대호가 손으로 직접 적은 글들이 빼곡했다. 전대호의 메모벽 감정의 폭발 지점. 감시가 너무 심하다. 숨이 막힌다. 47초 실험은 멈춰야 한다. 도연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윤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하은 그 사람은 법을 아는 대쪽 같은 사람이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것. 준호 아버지의 죽음을 나도 막지 못했다. 난 악당이 아니다. 악당처럼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게 전 회장님의 진짜 마음. 하윤은 눈을 가리고 울었다.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준호는 벽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아버지를 지키려고 진짜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 우린 완전히 오해했던 거네요. 한상진이 조용히 말했다. 전 회장님은 두 분이 오해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감시 때문에. 전대호 비밀방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 윤상철이 버튼을 눌렀다. 찰칵. 지쳐있지만 진심이 담긴 전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사회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정하윤, 너는 이 실험의 희생자고 유일한 생존자다. 너의 존재가 진실이다. 하윤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정하은, 네가 법을 무기로 들면 이사회는 무너질 것이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 준호, 네 아버지 김도연 박사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죽음으로 막으려 했다. 준호의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다. 상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지켜다오. 녹음은 짧게 끝났지만 방 안은 오래도록 침묵이었다. 전대호 비밀방 작은 서랍 하나가 살짝 열린 채 있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USB 하나. 라벨에 적힌 글씨가 보였다. 47초 실험 최초 원본 영상. 준호는 숨을 멈췄다. 이게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영상. 하윤은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모든 진실이 들어있겠구나. 하은이 USB를 움켜쥐었다. 전 회장님이 우리 손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남긴 거예요. 윤상철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 회장님의 의지. 이제 우리가 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형 연구동 입구 쪽에서 김태현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큰일입니다. 특수팀이 이 건물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사냥 전술로 건물 전체를 포위 중입니다. 한상진이 즉시 반응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철 팀장, 이건 세이프하우스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사회 회장이 우릴 여기서 끝낸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하윤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또 잡히는 거야? 하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아. 준호는 USB를 꽉 쥐며 말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진실. 이놈들에게 절대 못 뺏겨.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무음 총기 장전 소리.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특수팀은 이미 사냥 모드에 돌입했다. 윤상철이 낮게 말했다. 전투 준비하십시오. 이젠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는 특수팀의 빨간 조준점이 벽 사이를 스치며 등장하는 장면을 천천히 비췄다. 윤상철이 고개를 돌렸다.
제형 연구동 밖 어둠 사이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다. 특수팀은 PMC보다 훨씬 정교했다. 발소리 없음, 통신 없음, 열감지 드론 2대, 벽을 뚫는 음파 감지기. 특수팀장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건물의 목표 넷, 정확히 12분 전 도착. 우리는 정밀 제거한다. 옆부하가 물었다. 윤상철은 생포인가요? 특수팀장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윤상철은 전 회장의 마지막 그림자였다. 명령 변경. 즉시 사살. 제형 연구동 내부에서 김태현의 휴대 콘솔에 빨간 경보등이 연속으로 떠올랐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상철 팀장, 특수팀 7명, 북문으로 이동. 또 4명은 동쪽 벽면, 드론 2대가 상층 구조 스캔 중입니다. 준호는 바로 반응했다. 그럼 우린 완전히 포위된 거네요. 네. 이번엔 진짜로 도망칠 길이 없어요. 하은이 숨을 삼켰다. 그럼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한상진이 급히 벽면 지도를 펼쳤다. 그의 손은 빠르지만 정확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듣고 계세요. 이사회 특수팀은 PMC와 다릅니다. 그들은 대치하지 않아요. 순간 포위, 동시 사살 방식으로 끝냅니다. 하윤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그럼 우린? 한상진이 고개를 들어 4사람을 보았다. 그 눈빛은 단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전 회장님이 설계한 지하 구조를 알고 있어요. 특수팀은 모릅니다. 윤상철이 말했다. 지하 3층으로 간다. 제형 연구동 좁은 복도를 따라 일행이 이동했다. 옛 실험 기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은은 USB를 꽉 쥐고 하윤은 하은 옷깃을 잡고 따라왔다. 준호가 2사람 뒤를 지키며 물었다. 지하 3층. 거기서 뭘 할 수 있죠? 한상진이 대답했다. 지하 3층은 초창기 실험실, 방음, 차폐, 전파 모두 차단된 곳입니다. 특수팀이 감지할 수 있는 건 드론뿐이에요. 윤상철이 한마디 보탰다. 그 말은 그들을 우리가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은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위잉. 제형 연구동 복도 천장을 따라 드론 한 대가 내려왔다. 빨간 조준점이 움직이며 하윤의 머리 근처를 스치듯 비쳤다. 하윤이 떨며 속삭였다. 우릴 찾았어. 준호가 본능적으로 하윤을 끌어당겼다. 뒤로. 그 순간 드론이 조준을 고정했다. 특수팀장의 무전이 들렸다. 확인. 첫 목표 포착. 드론이 발사 자세를 취하려는 순간 장동혁이 전력 질주에 벽을 타듯 뛰어올라 드론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격했다. 파직. 드론이 회전하며 철퍼덕 떨어졌다. 장동혁 씨, 뒤로 가세요. 아직 오고 있습니다. 제형 연구동 복도에서 특수팀 2명이 코너를 돌아 들어오자 윤상철이 총구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첫 번째 특수팀원의 손목을 꺾고 두 번째의 발목을 무너뜨린 뒤 모음총을 발로 차서 회전시킨 뒤 벽으로 2사람을 동시에 밀어넣었다. 벽이 울렸다. 준호가 경악했다. 이 사람 혼자 전투부대야. 한상진이 외쳤다. 지금 감탄할 시간 없습니다. 뒤에 3명 더 옵니다. 김태현 콘솔에 붉은 라인이 확연히 좁혀졌다. 상철 팀장, 동쪽, 북쪽 다 막혔어요. 남쪽 통로만 살아있습니다. 박무진이 상황을 파악했다. 남쪽? 거긴 실험실 폐쇄구역인데? 한상진의 눈빛이 번쩍 뜨였다.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 회장님이 그 구역만은 누구도 열 수 없게 차폐 장치를 걸어놨어요. 특수팀도 그걸 못 풉니다. 윤상철이 바로 결론 냈다. 남쪽 구역으로 이동한다. 제형 연구동 남쪽 폐쇄구역 앞에 도착했다. 두꺼운 철문. 벌써 뒤에서는 특수팀의 발걸음이 들려왔다. 고요하고 정확하고 무서웠다. 문 열리나요? 한상진이 전 회장의 개인 코드를 입력했다. D.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전 회장님은 당신들이 이 방에 도착할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여기가 진짜 실험의 근본입니다. 제형 연구동 폐쇄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자 빛이 거의 없는 폐쇄 실험실이었다. 윤상철이 하은, 준호, 하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특수팀은 이 문 앞에서 마지막 봉쇄를 걸 겁니다. 우리는 안에서 그들을 버텨내야 합니다. 장동혁과 박무진이 문 뒤에 대기하고 김태현은 실험실 컴퓨터로 내부 차폐 장치를 활성화했다. 빙. 차폐 필드가 올라갔다. 준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차폐 장치면 우린 여기 갇히는 거 아닌가요? 한상진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특수팀이 우리를 죽이려 들어올 겁니다. 우린 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하은이 USB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시간을 버티면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가겠죠. 윤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회장님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바깥에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쿵. 특수팀이 마지막 돌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형 연구동 지하 3층 폐쇄 구역 앞에서 특수팀장과 4명의 정예 요원이 철문 앞에서 조용히 무전 통신을 했다. 목표 3명 확보, 2명 제거. 우린 30초 안에 끝낸다. 부하가 물었다. 윤상철,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수팀장이 짧게 내뱉었다. 조준 사살. 그의 눈빛엔 전 회장의 마지막 그림자를 반드시 끝낸다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폐쇄 실험실 철문 안에서는 마지막 방어선이 준비되고 있었다. 장동혁과 박무진이 철문 양쪽 기둥에 몸을 붙이고 돌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태현은 폐쇄 실험실 컴퓨터로 차폐 장치를 최대 출력으로 올리며 말했다. 차폐 100%. 외부 신호 차단 완료. 이제 우리도 밖에 무엇이 오는지 알 수 없어요. 하윤이 불안하게 말했다. 그럼 우린 완전히 갇힌 거야? 한상진이 그녀 앞에 서서 아주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요. 우린 지켜지는 겁니다. 전 회장님이 만들어둔 유일한 방어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하윤의 눈이 조금 흔들리며 숨을 골랐다. 쾅! 폐쇄 실험실 철문이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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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팀은 폭파가 아니라 정밀 파쇄를 시도했다. 철문 일부가 움푹 들어갔다.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그가 작게 말했다. 곧 들어올 거야. 하은이 USB를 가슴에 꼭 안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영상만 절대 못 뺏기게 해야 돼. 윤상철이 하은에게 시선을 주었다. 우린 그 약속을 지키고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 하지 마요. 윤상철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우린 반드시 살아서 지키죠. 쾅! 폐쇄 실험실 철문이 폭발하듯 열리고 특수팀 4명이 동시에 돌진했다. 그 순간 윤상철이 앞장서며 한 명의 턱을 순간 가격해 쓰러뜨렸다. 장동혁은 왼쪽에서 돌진한 특수팀원 허리를 잡아 철제 장비에 내리꽂았다. 박무진은 회전하며 두 번째 특수팀원의 손목을 꺾어 모음총을 빼앗고 반대로 밀쳐 벽에 박아 넣었다. 세 사람의 움직임은 혼자의 전투 대형에 가까웠다. 이게 인간이 가능한 속도야? 저 사람들 원래 뭐하는 사람들이야? 한상진이 대답했다. 전 회장님이 고른 그림자 전투조예요. 폐쇄 실험실 철문 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특수팀장. 몸에 상처 하나 없고 동작도 흔들림 없었다. 그의 눈빛은 한 사람만을 추적하고 있었다. 윤상철. 오랜만이군, 상철. 너도 결국 이사회 회장의 개인 경호에서 살인조까지 올라왔구나. 네가 전 회장의 개인 그림자였듯 나는 회장의 손이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 그렇지. 널 죽이고 희생자 셋을 데려가는 것. 윤상철의 눈이 단단히 굳었다. 폐쇄 실험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팔꿈치, 무릎, 손날,
회전킥, 잡기와 반격, 속도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하윤이 두 눈을 가렸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무서워. 상철 팀장. 밀리는데? 윤상철은 강하지만 특수팀장은 더 젊고 실전을 오랫동안 수행한 자였다. 특수팀장의 마지막 훅이 윤상철의 옆구리를 깊게 가격했다. 퍽. 윤상철이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하윤이 비명을 질렀다. 상철 팀장님. 특수팀장이 윤상철을 향해 걸었다. 그때 장동혁이 날아들며 특수팀장을 밀쳐냈다. 박무진도 옆에서 치고 들어가 일시적으로 균형을 흐트러뜨렸다. 하지만 특수팀장은 두 사람을 단 두 번의 동작으로 쓰러뜨렸다. 장동혁의 턱, 박무진의 복부, 둘 다 뒤로 굴러갔다. 하은이 숨을 멈췄다. 저 사람, 삼두오이를 단 2초 만에. 한상진이 말했다. 저 사람은 PMC나 경호원이 아닙니다. 이사회 회장이 개인적으로 키운 그림자 사냥꾼입니다. 폐쇄 실험실 안에서 전투가 극한으로 치닫는 와중 김태현이 무언가를 외쳤다. 하은 씨, 컴퓨터가 자동 재생을 시작해요. 전 회장님의 메시지 파일입니다. 하은이 USB를 확인했다. 화면에 뜨는 문구. 전대호 마지막 메시지. 전 회장님의 지금 재생돼? 차폐 장치가 작동되자 전 회장님이 걸어둔 자동 트리거가 실행된 겁니다. 하은은 USB를 꽉 쥐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전대호가 나타났다. 초췌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걸 보는 사람은 내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회장님. 특수팀장이 순간 영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상철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시작됐군요. 전 회장님의 마지막 한방. 실험실 화면 속 전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47초 실험은 애초에 살리기 위한 실험이었다.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하지만 이사회 회장이 그 실험을 죽이는 기술로 바꿨다. 뭐? 김도현은 그 사실을 알고 실험을 중단시키려 했다. 그리고 죽었다.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하윤도 입을 막았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도현 박사님이 날 살리려고. 영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다. 이 진실을 세상에 남겨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화면 종료. 특수팀장은 영상을 본 순간 결국 목표가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그가 격노하며 말했다. 그 영상 절대 나가선 안 돼. 그의 시선은 하은의 손에 있는 USB로 꽂혔다. 특수팀장이 하은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하은이 뒤로 물러섰다. 하윤이 비명을 질렀다. 준호가 몸으로 막아서려 했다. 특수팀장이 두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윤상철이 마지막 힘으로 일어났다. 그건 전 회장님의 유언이다. 윤상철이 특수팀장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폐쇄 실험실 안에서 특수팀장은 USB를 든 하은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 길을 윤상철이 막아섰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바로 격돌했다. 쾅! 윤상철의 팔꿈치가 특수팀장의 공격을 막았다. 특수팀장은 순간 숨도 쉬지 않고 속도와 힘을 겹친 연속 타격을 퍼부었다. 턱, 명치, 늑골, 뒤통수. 윤상철은 밀렸다. 호흡이 가빠지고 옆구리 부상도 더 깊어졌다. 하윤이 울부짖었다. 그만. 상철 팀장님 죽어. 준호가 하윤을 붙잡으며 외쳤다. 하윤 누나, 우리가 흔들리면 저 사람들 다 죽어. 하지만 준호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뒤에서 장동혁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섰다. 그가 으득 소리를 내며 말했다. 상철 팀장님, 저희가 아직 있습니다. 박무진도 한쪽 팔을 잡고 일어났다. 우리 끝까지 회장님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돌진했다. 특수팀장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제 집중이 흔들렸다.
윤상철이 그 찰나를 노렸다. 그가 기합을 내지르며 말했다. 지금이다. 옆구리의 통증을 무시하고 몸을 최대한 회전해 특수팀장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다. 퍽! 특수팀장의 헬멧이 튕겨나가며 바닥에 굴러갔다. 헬멧이 벗겨진 특수팀장은 진짜 본래의 표정을 드러냈다. 냉정, 광기, 계산된 살기. 그는 세 사람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장동혁의 명치, 박무진의 턱, 윤상철의 오른쪽 팔꿈치. 뼈 부러지는 느낌이 울렸다. 크르릉. 윤상철이 비명을 참았다. 하윤이 오열했다. 그만해. 제발. 특수팀장은 하윤의 눈물을 보고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은을 향했다. 하은은 USB를 들고 뒤로 물러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걸 못 가져가. 특수팀장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럼 넌 여기서 죽는다. 죽어도 이건 당신 손에 절대 안 들어가. 특수팀장은 비웃었다. 그때 준호가 외쳤다. 하은, 쳐다보지 마. 저 사람 눈 보면 움직임 읽혀. 하은은 즉시 특수팀장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 시선을 바닥으로 두고 USB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특수팀장이 달려들었다. 특수팀장이 하은에게 손을 뻗는 순간 뒤에서 윤상철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팔은 부러졌고 몸은 거의 부서져 있지만 다리로 특수팀장의 무릎을 걷어찼다. 쾅! 특수팀장이 무너졌다. 윤상철은 남은 왼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 철제 실험대 위로 내리꽂았다. 콰당! 하지만 그와 동시에 특수팀장의 칼날이 윤상철의 옆구리를 깊게 찔렀다. 피가 흘러내렸다. 하윤이 비명을 질렀다. 상철 팀장님. 하은도 울부짖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끌어안고 외쳤다. 살아야 돼. 우린 살아야 돼. 그게 전 회장님이, 아버지가 원한 거야. 특수팀장이 흔들리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려 할 때 갑자기 폐쇄 실험실 천장이 붉게 밝아졌다. 붉은 차폐 필드가 활성화되었다. 김태현이 절규했다. 작동됐어요. 전 회장님의 최후의 보안장치. 특수팀장이 당황했다. 뭐? 한상진이 외쳤다. 특수팀은 적으로 인식됐어요. 이 안에 오래 머물면 실험실 세 곳의 전자문이 열리며 전기 충격 필드가 덮쳤다. 파지지직. 특수팀장의 몸이 전기장에 빨려 들어가며 바닥에 쓰러졌다. 완전히 움직임이 멈췄다. 폐쇄 실험실 안에서 전기장치가 멈추고 실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윤이 무너졌다. 그녀가 오열하며 말했다. 상철 팀장님, 제발 눈 좀 떠요. 하은도 울먹이며 옆에서 붙잡았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살아야 해.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유를 우리가 이어야 해. 그때 피범벅이 된 윤상철이 아주 작게 눈을 떴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살아. 남아줘요. 하윤은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살아남을게요. 약속할게요. 윤상철이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쉰 뒤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하은이 USB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 회장님, 상철 팀장님, 김도연 박사님, 당신들이 남긴 모든 걸 세상에 반드시 알릴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도 눈물 속에서 말했다. 살아남아서 이 실험을 끝낼게요. 한상진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전대호의 최후의 장치가 특수팀장을 무력화시키고 난 뒤 제영연구동 지하 3층 폐쇄 실험실 안은 정막만 가득했다. 붉은 차폐 필드가 흔들리며 조명이 깜빡였다. 김태현이 경악하며 외쳤다. 차폐 에너지 떨어집니다. 10분 이상은 유지 못해요. 하윤은 윤상철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웠다. 제발 버텨요. 제발.
우릴 지켜야 한다면서. 윤상철은 숨이 거칠지만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가세요. 진실. 먼저. 하은이 이를 깨물었다. 그녀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이제 우리도 싸워요. 우린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지만 표정은 강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부턴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야. 한상진은 이를 악문 채 주위를 살폈다. USB를 외부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김태현이 실험실 왼쪽 벽에 수상한 패널을 발견했다. 이건 송신기? 하은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여기서 밖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상진이 패널을 뜯어보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충격에 휩싸여 말했다. 전 회장님이 남긴 비상 송신기입니다. 감시망을 피한 독립 전송 라인. 외부 서버로 직통이에요. 하은이 USB를 꺼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전 회장님, 이런 것까지 준비했었네. 한상진은 급히 전송장치를 작동시켰다. 삐삐삐. 전송 타이머가 떴다. 전송 완료까지 4분 0초. 준호가 외쳤다. 4분 동안 버텨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4분이면 충분해. 문제는 우리가 4분 동안 살아남느냐죠. 폐쇄 실험실 철문 밖에서 금속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기 쇼크로 쓰러졌던 자녀 특수팀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전 소리. 여기는 자녀팀. 목표들. 지하 3층에 집결 확인. 전원 돌입 준비. 하윤이 벌벌 떨며 하은 뒤에 숨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또 오는 거야? 아까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은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가 강하게 말했다. 언니, 우린 절대 오늘 여기서 죽지 않아. 절대로. 한상진이 방어 위치를 빠르게 배치했다. 박무진, 장동혁. 철문 왼쪽과 오른쪽에서 교차 방어. 예. 남은 힘이라도 다 쓰겠습니다. 준호는 실험대 뒤에서 하은 씨와 하윤 씨 보호. 알겠습니다. 저는 전송 라인 감시. 한상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전대호 회장의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바랐던 진실이 세상에 나가도록 4분만 버티면 됩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린 버틸 거예요. 전 회장님이 그토록 원했던 거니까. 하윤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4분. 꼭 버틸게요. 하은은 USB 옆에서 전송막대를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전 회장님,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해낼게요. 3분 59초. 철문이 흔들렸다. 쿵, 쿵. 특수팀 자녀 인원들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며 진입 준비를 했다. 3분 41초. 한상진이 외쳤다. 자세 낮추고 돌입한다. 쾅. 철문이 터지며 3명의 특수팀원이 돌진했다. 장동혁이 2명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동시에 받아치며 철제 장비에 부딪혀 쓰러뜨렸다. 박무진은 마지막 1명의 무음총을 잡아 총구를 뒤집어 머리에 가격했다. 쾅. 3분 11초. 그러나 뒤이어 2번째 물결. 특수팀 3명이 연막탄을 던지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준호가 외쳤다. 하은, 하윤 누나, 아래로. 3사람은 실험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한상진이 연막 속에서 특수팀원의 발목을 잡아 틀어 그를 벽에 내리꽂았다. 그가 기합을 내지르며 외쳤다. 버텨, 버텨. 2분 37초. 연막이 거치자 3번째 물결이 들어왔다. 특수팀원의 총이 실험대 위쪽을 관통했다. 하윤이 비명을 질렀다. 꺄악. 하은이 하윤을 끌어안았다. 준호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건드리지 마. 그는 실험대 옆에 파이프를 잡아 들어온 특수팀원에게 휘둘렀다. 쾅. 준호는 손이 찢어지며 피가 났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1분 12초.
특수팀 마지막 인원 3명이 철문으로 다시 집결했다. 한상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마지막 공격이다. 전원 준비. 윤상철이 겨우 의식을 되찾은 채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강했다. 또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윤이 울면서도 미소 지었다. 그녀가 오열하며 말했다. 팀장님, 진짜 정신이... 윤상철은 끝까지 서지 못했지만 몸으로 문막을 지탱했다. 전대호가 남긴 마지막 그림자.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38초. 철문이 흔들렸다. 특수팀장의 대체 지휘관이 외쳤다. 진입. USB만 확보하면 된다. 쾅. 철문이 열리고 3명이 동시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엔 준호가 한 명을 받아내고 한상진이 빠르게 목을 잡아 누르고 장동혁이 마지막 한 명을 침착하게 제압했다. 전투는 짧고 치열했다. 4초. 타이머가 점점 느려졌다. 2초. 하은의 두 손은 떨리고 숨을 못 쉬는 듯 조여왔다. 1초. 하윤이 눈을 감았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보았다. 0. B. 전송 완료. 화면에 떴다. 외부 서버 안전 저장 완료. 글로벌 미러 서버 쇄국 백업 완료. 모두가 숨을 내쉬었다. 하은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전 회장님,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하윤이 하은에게 안기며 울었고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한상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저음이었다. 전 회장님, 보셨습니까? 윤상철은 의식이 거의 없지만 살짝 미소를 지었다. 새벽 4시 대한민국의 새벽은 고요했다. 그러나 KBC 뉴스 편집국만은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갑자기 모니터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가 경악하며 외쳤다. 이게 뭐야? 47초 실험 영상? 근처에 있던 팀장이 달려왔다. 뭐라고? 어디서 온 자료인데?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USB 원본 파일을 열었다. 출처가 해외 서버입니다. 360도 미러링된 백업 쇄곳. 삭제 불가 구조예요. 팀장은 얼굴이 굳었다. 이건 특종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안인데. 편집국의 모든 화면에 전대호의 메시지, 김도연 박사의 실험 기록, 정하윤의 실험 생존 영상, 이사회 회장의 지시 흔적, 모든 자료가 동시에 떴다. 조용하던 편집국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팀장이 고함을 쳤다. 전국 긴급 속보 준비해. 제작팀 전원 출근시켜. 이건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다. 새벽 4시 45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 그러나 KBC, MBC, SBS, YTN 모든 방송국에서 동시에 긴급 속보가 터졌다. 긴급 뉴스. 라이언 제약 47초 실험 충격적 원본 영상 공개. 화면에는 정하윤의 실험 장면이 흐르고 김도연 박사가 남긴 기록이 노출되었다. 해설 앵커는 말도 더듬었다. 이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살상 실험입니다. 생존자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정하윤. 전대호의 마지막 음성이 나오자 앵커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사회 회장이 실험을 죽이는 기술로 바꿨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자던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일반 가정집, 병원 대기실, 택시, 편의점 등 여러 곳을 보여주었다. 저게 뭐야? 인간 실험이라고? 전대호가 막으려 했던 거야? 도연 박사, 그 사람 억울했던 거였네. 저 회장은 감옥 가야 해. 특히 시니어층 시청자들이 가장 격하게 반응했다. 내가 주기적으로 먹던 약 제조한 회사 아니야? 내 자식이 저 회사 임상받았는데 이런 일이? 분노, 공포, 충격이 동시에 전국으로 퍼졌다. 뉴스는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내보냈다.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그 약 맞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병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 실험 때문이었다니.
한 아버지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다. 회장놈, 내 아들 돌려내라. 그 인간, 그냥 두면 안 돼. 전국적 공분이 폭발했다. 전국의 속보가 돌자 라이언 제약 이사회 본사 건물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경비들이 막아섰다. 이사회 내 회의실, 회장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그가 분노하며 외쳤다. 이게 누가 유출한 거야? 전대호냐? 아니면 그 그림자들이냐? 한 이사가 책상을 쾅 치며 말했다. 회장님이 지시하신 녹취록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이사가 일어나며 외쳤다. 우린 더 이상 회장님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전부 입 닥쳐. 날 배신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사장이 문건을 책상에 떨어뜨렸다. 오늘부로 회장님 권한은 정지입니다. 분노, 배신감, 공포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이사회 문을 나서는 회장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47초 실험 사실입니까? 김도연 박사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하윤 생존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국민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회장은 처음으로 압도당하는 인간의 얼굴을 드러냈다. 땀, 흔들리는 눈동자, 말을 잇지 못하는 입술. 그는 결국 차량에 몸을 밀어넣고 도망쳤다. 차가 급히 출발하면서 기자의 한마디가 날아왔다. 전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회장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그가 격노하며 말했다. 전대호, 죽어서도 날 무너뜨리는구나. 차량 문이 쾅 닫혔다. 재영연구동 지하 3층에서 한상진의 휴대장치를 통해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하윤은 입을 벌린 채 말했다. 그녀가 충격에 휩싸여 말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은은 USB를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전 회장님의 진실, 전국이 보고 있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참아온 감정이 폭발하는 듯 떨렸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고 있어요. 한상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참된 몰락은 다음 24시간 안에 옵니다. 라이언 제약 이사회 본사 최상층에서 막바지 새벽 공기가 서늘했다. 긴 테이블에 이사진들이 전부 모였다. 다들 얼굴이 굳어있고 새벽 뉴스 생중계를 틀어놓은 채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예민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또 소집이야? 내가 없을 때 무슨 결정을 했길래? 이사장이 차갑게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냈다. 회장님 개인 명의로 실행된 비밀계좌, 뇌물, 불법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회장 표정이 경직되었다. 이건 누가 가져온 거지? 뒤쪽 이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전대호 전 회장이 남긴 안전장치. 그분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내부 고발 서버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가 분노하며 외쳤다. 그 자식이 죽어서도 날. 이사 7명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폭로가 연이어 터졌다. 회장님 명령으로 인한 불법 임상. 내 서버에 보관된 문서들 전부 넘겼습니다. 해외 비자금 4천억. 검찰이 이미 계좌 동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장님을 보호할 명분이 없습니다.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절규하며 말했다. 너희가 지금 날 배신하는 거야. 내가 만든 회사야. 그러나 이사장조차 미동도 없었다. 회장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전대호 회장이 만들고 우리가 지켜온 회사입니다. 회장님은 파괴했을 뿐.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다시 공격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전대호, 그놈이 남긴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난 아직. 이사 2명이 셔츠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회장님이 저희에게 직접 지시하셨던 녹취록입니다. 녹취를 재생했다.
정하윤은 죽여. 김도연은 처리했고 나머지 셋도 필요 없어. 전대호 그 늙은이는 곧 죽는다. 이 사회엔 아무도 말하지 마. 들키면 모두 날 위해 증거인멸해.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회장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가 충격에 휩싸여 말했다. 녹취? 이걸 어떻게? 누군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전대호가 죽음까지 계산해둔 장치. 회장은 마치 숨이 끊긴 사람처럼 뒤로 주저앉았다.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동시에 서류에 서명했다. 전원 합의로 결정합니다. 회장 즉시 해임 및 모든 경영권 박탈. 그리고 검찰의 회장 전원 고발 조치. 회장이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듯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무너질 수 없어. 이 사회는 내 아래야. 내가 만든 조직이야. 이사장도 동시에 외쳤다. 아닙니다. 전대호가 만든 조직이고 당신은 그걸 망친 배신자일 뿐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산산이 깨졌다. 회장은 갑자기 회의실 문을 밀치고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회장님, 불법 실험 인정하십니까? 살인 지시 명백합니다. 답변하세요. 전대호 전 회장의 메시지에 대해선 회장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경호원도 없이 비틀거리며 건물 뒤편으로 도망갔다. 이사회 본사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회장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자기 차 문고리를 잡았는데 차량은 문이 잠겨 있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장은 절규했다. 날 버리는 거냐? 운전기사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차는 회장을 두고 떠났다. 회장은 철제 난간에 매달리며 미쳐버릴 듯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오열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전대호, 너 때문에 내가... 하지만 아무도 그를 듣지 않았다. 모든 세력이 그의 곁을 떠났다. 악당의 최후는 그렇게 고독하게 시작되었다. 전국 약국들 앞 사람들이 약을 돌려주며 항의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회 본사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시니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전대호 회장은 억울했다는 댓글이 폭발했다. 김도연 박사의 묘에 꽃이 놓이기 시작했다. SNS는 해시태그 47초 진실 해시태그 라이언 제약 불매 해시태그 회장 퇴진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대중은 그 어떤 범죄보다 이사회 회장 개인을 향한 처벌 여론을 쏟아내고 있었다. 제0연구동 지하 3층에서 한상진이 휴대 단말기에 뜬 속보 화면을 보여주었다. 하은은 화면을 보고 마치 가슴 깊숙한 돌덩이가 빠져나간 듯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전 회장님의 진심이 드디어 모두에게 알려졌어.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다. 이제 우린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세상이 드디어 알아주네요. 윤상철은 의식이 거의 없지만 무사히 살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입가에는 확실히 미소가 있었다. 새벽 해가 뜰 무렵 도시 외곽에서 이사회 회장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뛰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있고 구두는 한 짝이 벗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경호팀 어디 있어? 날 데리러 와. 지금 당장 오라고. 그러나 전화기엔 자동 응답만 들렸다. 해당 번호는 현재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날 버렸어? 전부?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인간의 표정이었다. 회장은 몸을 기대며 폐창고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스스로 켜졌다. 화면에 떴다. 자동 재생 파일 JDH 라스트 프로토콜.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가 경악하며 말했다. 전대호? 파일이 재생되었다.
전대호의 목소리가 죽은 뒤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흘러나왔다. 네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넌 내가 죽어야 이 회사의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만하라고. 그래서 나는 네가 내가 죽은 뒤 무너지는 길을 준비했다. 회장의 숨이 멎었다. 너의 비자금, 너의 지식, 너의 범죄는 내가 죽은 날부터 자동으로 세상으로 퍼진다. 회장은 비명을 질렀다. 그가 절규하며 외쳤다. 전대호, 너는 나를 죽였고 나는 죽어서 너를 끝낸다.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닫혔다. 너는 나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파일이 종료되자 창고 전체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회장은 마치 정신이 붕괴된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경찰차와 검찰 차량의 사이렌이 울렸다. 창고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이사회 회장님이시죠? 살인 교사 및 불법 인체 실험주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장은 더 이상 반항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패배에 젖어 있었다. 전대호, 내가 이겼다. 수갑이 채워졌다. 제0연구동 지하 3층에서 하은, 준호, 하윤은 한상진의 단말기 화면을 통해 속보를 확인했다. 앵커가 속보를 전했다. 라이언 제약 이사회 회장 새벽 6시 32분 체포. 김도연 박사 사망 사건은 타살 가능성 거론. 전대호 전 회장은 회사 내부 부패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생전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윤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지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드디어 끝났어. 하은은 USB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전 회장님, 이제 정말로 편히 쉬세요. 준호는 아버지 김도연 박사의 영상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어요. 구급대원이 윤상철을 옮기려 하자 그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가 약하게 말했다. 하은씨, 준호씨, 하윤씨. 하윤이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오열하며 말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제발, 이제는 우리 옆에 있어요. 윤상철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 회장님, 지켜드렸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맥박은 안정적이었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 차례예요. 장동혁과 박무진이 지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팀장 없인 우리가 안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회장님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고요. 한상진이 그 곁에 서서 말했다. 이제부턴 우리가 전대호 회장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며칠 후 따뜻한 햇살 아래 전대호의 작은 추모 공간에서 하은, 준호, 하윤이 조용히 꽃을 놓았다. 하윤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 속에도 미소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어요. 하은이 귓가에 말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숨겨온 진실, 우리가 지켜드렸어요. 준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전대호의 이름이 새겨진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깊게 젖어 있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어 전대호의 메모 한 장이 살짝 흔들렸다. 그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누군가 밝힌다. 그 누군가가 네가 되길 바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다. 햇살 속으로. 전대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모두를 살렸다.